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리그 1 파이널 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 첫 번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티켓 경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등 경쟁 아직 안 끝났죠. 파이널 A의 변수 먼저 살펴보죠. 먼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순위권에 김천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김천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김천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아예 출전을 할 수가 없는 분팀이기 때문에 이 팀이 어디에 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코리아컵 결승에 가 있는 전북이 우승을 하면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5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우승에 실패하게 되면 4위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K리그 클럽 대항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가 되겠죠. 이 출전 조건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K리그 우승팀과 코리아컵 우승팀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로 직행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리그 4위 바깥에 있다. 그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그 2순위 팀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티켓은 총 3장이에요. 그리고 리그에서 3순위 팀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코리아컵 우승팀이 K리그 1에서 리그 4위 바깥에 있다라고 하면 이 차순위에게 지급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티켓은 코리아컵 우승팀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좀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요. 순위를 먼저 볼게요. 김천이 지금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 전북은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같은 승점에 리그 3위로 가 있고요. 실점이 더 많고 득점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포항이 좀 멀찍이서 승점 7점 차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승점 3점 차로 5위에 있죠. 만약에 김천이 K리그 준우승을 하고 K리그 2위를 하고 전북이 코리아컵을 준우승했다. 이 경우는 전북과 리그 3위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로 가게 되고 리그 4위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로 가게 됩니다. 원래 리그 5위까지 주어져야 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티켓은 광주에게 가게 됩니다. 만약에 김천이 리그 2위 혹은 3위를 했다. 그리고 전북이 코리아컵을 우승했다. 그러면 전북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티켓이 2장이 되잖아요. 이게 2장이 아니라 전북과 리그 2위 혹은 3위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로 직행을 하게 되고 리그 4위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 리그 5위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2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전 하나 시티즌이 통산 2번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출전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2번째냐고요? 대전 시티즌 시절에 2001년도에 FA컵을 우승하면서 개편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대전이 이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포항과 서울이 나머지 한 장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리아컵의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이 5위잖아요. 만약에 전북이 우승을 한다면 엘리트 플레이오프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로 정리가 되지만 만약에 광주가 우승하게 된다고 그러면 엘리트 플레이오프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컵의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하고 서울이 승점이 또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4점 차인데 남은 경기는 4경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 상황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감히 파이널 A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북은 우승했으니까 전북은 논외로 치고 2위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유는 5경기에서 지금 4승 1무입니다. 좀 부진했던 시간을 떨쳐내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볼 수 있고요. 김천 상무를 3위로 예상했는데 전역자가 생기는 시기고 실제로 전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천 상무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은 이동경이 전역을 했지만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이미 수급이 돼 있고 이 전역에 대한 경험을 정정용 감독이
또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힘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위는 포항을 예상했습니다. 이 파이널 A에서 승점 7점 차는 좀 크지 않나. 포항이 올해 안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7점 차는 좀 크지 않나. 그리고 5위는 서울을 예상을 했습니다. 서울은 좀 기복이 잘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 때 크게 지고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요번 경기 같은 경우가 대역전승을 거둬내긴 했죠. 4대2로 대역전승을 이뤄냈지만 그 기복이 좀 극복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는 선전을 하고 있고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뛰고 있는 이 강원인데, 강원이 최근에도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에서 좋은 경기를 했죠. 근데 그래도 올해는 6위로 좀 끝내지 않을까. 그래도 잘 싸우고 있다. 정경호 감독이 첫 감독 시즌이고 전 시즌 준우승 팀을 맡아서 기대가 큰 것도 있고, 그동안 정경호 본체설을 들을 정도로 전술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아서 그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에 있어서 올해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A 예상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위는 대전 하나가 할 것 같고요, 3위는 김천 상무, 4위는 포항 스틸러스, 5위는 FC 서울이 할 것 같고 6위는 강원 FC가, 이렇게 파이널 A가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강등 경쟁 이야기 해볼게요. 장그아, 장동희가 그렇다면 아닌 거다. 자, 이 사람이 그렇다면 아닌 거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제주가 하락세를 타고 있다고 얘기했고 대구가 제주를 지금 따라잡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떠들었죠. 그런데 이 제주가 올 시즌 최고의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경기를 하필이면 수원FC랑 했어요. 그래서 강등권 싸움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구는 울산이라는 대열을 딱 잡기 직전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이청용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비겨버리면서 승점이 다시 좀 7점 차로 벌어졌고, 광주와 안양이 자리를 두고 맞대결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못다란 권경원이 싸웠어요. 그러면서 좀 경기가 안 풀리는 안양의 모습과 진흙탕 싸움에 더 경험이 있는 광주가 어찌됐건 간에 이기면서 7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예측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참지 못하고 앞으로의 향방, 앞으로의 이 파이널 B의 방향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을 대구, 제주, 수원FC, 울산 HD 이 네 팀만 딱 두고 이 팀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어떻고 앞으로 좀 어떤 걸 극복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대구FC입니다. 12위, 승점 28점을 땄고 6승 10무 18패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했고요. 비기기는 하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즌 초반에 비하면 비길 경기를 지던 경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이 비기는 자체로도 대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근데 지난 경기 울산과 비기면서 승점 7점 차가 돼버렸고 이제부터는 매 경기가 지면 죽는 경기가 됐습니다. 일단 대구는 최대한 버텨야 37라운드 맞대결, 37라운드에서 제주를 만납니다. 제주를 만나서 이 맞대결에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려면 37라운드 이전까지 최대한 버텨서 최대한 잡아내는 경기를 해서 제주와의 경기에 총력을 좀 다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승점이 7점 차로 벌어지면서 제주보다는 확실히 불리해졌습니다. 더욱더 다이렉트 강등에 다가서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주를 볼까요? 제주 SKFC 11위고요. 승점 35점, 9승 8무 17패.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했습니다. 이런 제주가 제주 수원FC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자마자 전방 압박으로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무승 행진을 끊으면서 대구와 승점 7점 차, 그리고 수원FC와 3점 차로 좁혀놨습니다. 다만 제주가 후반기에 들어서 엄청 부진했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 시기로 다시 돌아가면 진짜 위험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가 하반기에서 굉장히 부진했던 시기가 좀 길었거든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김학범 감독이 사임을 했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게 대구랑 완벽하게 엑스크로스를 그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구보다는 제주가 더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했던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 안 좋은 흐름을
수원FC를 잡아내면서, 그것도 경쟁팀을 잡아내면서 끊었다는 점에서 좋은 부분이지만 부진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가장 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대구와의 맞대결이 되는 37라운드가 되게 중요한 경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승점이 7점 차로 벌어진 만큼 대구보다 유리해진 건 맞습니다. 다만 제주에게는 하반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이 아킬레스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FC를 보겠습니다. 리그 12위, 승점 38점, 10승 8무 16패입니다. 대구, 제주만큼은 아니지만 초반 부진이 굉장히 뼈아팠던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수원FC는 올 시즌 시작할 때 대구보다 순위가 낮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은중 감독이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능력도 있었고 어찌됐건 간에 그 부분을 탈출했지만 끝까지 강등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초반 부진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경기였죠. 11위 제주와의 경기를 지면서 승점차가 다시 3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적상 분위기가 다시 좀 가라앉은 느낌이 들기는 하죠. 왜냐면 주요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약점이라던가 응집력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뒤바뀌기보다는 좀 베테랑의 노련함과 젊은 선수들의 패기로 그동안 이겨내온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듯한, 약간 팀이 한계를 찾은 듯한. 그리고 김은중 감독이 이례적으로 요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 끝나고 선수들이 나약하다. 이 분위기가 가라앉은 거에 있어서 선수들의 정신력에 대한, 그리고 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원FC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고 지금 좀 안 좋은 분위기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방증이 아닌가. 다만 9위 울산과 11위 제주와의 승점차가 3점 차입니다. 이게 포지티브하게도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순위고 승점차고, 네거티브하게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순위, 이 승점차인데 수원FC가 되게 유리한 부분은 다득점 팀입니다. 아마 파이널 B에서는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팀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승점이 동률일 경우에서는 K리그는 다득점이 먼저 적용되는 리그다 보니까 같은 승점차가 된다 하면 상대 팀보다는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은 수원FC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HD를 볼게요. 9위고요. 승점 41점, 10승 11무 13패. 최근 팀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팀의 흐름과 관계없이 팀의 내부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팀에 대한 축구보다는 팀의 외적인 상황, 팀의 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팀에 비해서 저조한 득점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수원FC는 다득점을 한 팀인데 울산은 득점력이 수원FC에 비해서 많이 처지기 때문에 같은 승점이게 되면 울산이 밀리게 돼요. 그래서 이 저조한 득점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 시즌 스트라이커들이 다 실패를 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무승은 끊었지만 경기력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와 좋은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결과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35라운드 안양을 잡아내고 순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안양을 잡아내도 여전히 강등권에 가까운 승점 차이긴 해요. 울산은 무엇보다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내년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즉석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울산과 수원 FC와 제주가 각각 승점이 3점 차입니다. 근데 다득점은 수원이 제일 앞서요. 울산은 선수단이 국가대표급입니다. 일단 골키퍼가 조현우잖아요. 수원 FC는 베테랑이 많습니다. 특히 전북 현대 출신 베테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남태희가 있고요. 장민이 있습니다. 울산이 득점력이 약점인데 수비력 남은 경기에 최대한 다 이겨야 하고, 제주도 지면 안 되고 수원 FC도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울산은 새 감독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벤투 감독이 온다. 혹은 그 밑에 세르지우 코스타 코치가 온다더라. 근데 이게 신빙성 있는 말이 아닌 게 세르지우 코스타 코치 자체가 감독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저번에도 원래 전북 감독설이 있었는데 P급이 없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건 감독이 오려면 잔류해야 하고 플레이오프에 가면 안 된다. 수원FC는 사실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즌 초에 굉장히 어지러웠던 내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그럼에도 김은중 감독을 중심으로 잘 뭉쳤지만 데미지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이 두 팀은 울산과 수원FC는 이 두 팀의 승점 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수원FC와 울산의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너무 존재하고 수원FC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득점 팀이기 때문에 울산이 여차했다 가는 수원FC한테 밀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수원FC는 공격력이 있고 사박이라는 존재가 좀 크게 있고 울산은 반대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도 사실 허율이 출전했지만 허율이 찬스를 엄청 놓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과 수원FC는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 두 팀은 어찌됐건 간에 잔류는 하겠지만 울산의 잔류 모양새와 수원FC의 잔류 모양새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잔류 가능성은 높지만 울산은 이 잔류를 토대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느냐가 앞으로의 숙제가 됐고 수원FC는 이번에 잔류하게 되면 좀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김은중 감독 입장이나 선수들도 이렇게 좀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는 그런 걸로 좀 힘이 응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주랑 대구는 희한해요. 두 팀은 진짜 못하다가 막판에 지금 엄청 힘주는 느낌, 무리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주 엄청 못하다가 이번에 이겼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뛰고 상대를 압도하면서 이겼습니다. 젠장. 대구 울산 잡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 이거 잡겠네 하는 순간 이청용이 극장 동점골을 넣고 비깁니다. 근데 이 두 팀 흐름이 참 이상합니다. 승점 차가 벌어지다가도 좁혀지다가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널 라운드에 있어서 강등권의 향방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제주와 대구입니다. 이 4경기가 남았잖아요. 4경기 중에 한 번 37라운드는 제주랑 대구의 맞대결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두 경기 35, 36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이 두 팀이 한 팀이라도 만약에 제주가 진다. 근데 대구는 이겼다. 이러면 정말 완전 진흙탕 머드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늪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제주가 이기고 대구가 이 남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진다. 그러면 이 경쟁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37라운드 맞대결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는 37라운드에서 무조건 제주 잡는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우리가 힘을 빡 줘서 무조건 이 두 경기를 잘 치러내서 왜냐하면 울산보다는 상대 전력에 있어서 상대적인 선수 간의 능력 차이에 있어서 울산보다는 다른 팀들, 다르게 만나게 될 팀들이 그렇게 전력차가 크다라고 볼 수 없는 건 사실이니까 일정상 어려운 일정을 대구가 먼저 맞은 건 사실이니까 대구 입장에서 남은 두 경기 잡아내고 제주 잡고 우리는 살아남겠다. 플레이오프 가서 무조건 살아남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주는 대구가 쫓아오지 못하게 두 경기 안에 무조건 승점 벌려서 대구를 저 멀리 저편으로 꽂아 놓겠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37라운드보다 35, 36라운드를 두 팀이 엄청나게 힘을 줘서 게임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 두 팀 모두 이 경기에서 못하게 되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와중에 수원FC도 이게 함정은 수원FC가 제주랑 승점 차가 가깝다는 거. 이게 환장한 노릇인 거죠. 자, K리그 순위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K리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요. 수원FC 38점, 제주 SK 35점, 승점차가 3점이죠. 물론 이제 득점은 많습니다. 49골을 넣었고
37골, 12골 차이가 나요. 실점도 많긴 하지만 다득점에 있어서 파이널 B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근데 승점 차가 이 지경이란 거, 물론 울산과도 승점 차가 이 지경이라는 거, 이 부분은 함정이 있지만 그래서 9위부터 10위까지의 제가 순위를 잡은 게, 수원FC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자, 남은 일정을 볼게요. 제주를 먼저 만났습니다. 제주를 먼저 만났고, 이제는 남은 경기에서 제주는 안 만나요. 대구를 만납니다. 이 경기도 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 대구도 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원FC가 일정이 안 좋아요. 자, 같은 상황에서 울산의 일정을 볼까요? 대구를 만났죠. 안양 만나고요. 수원FC 만납니다. 이 두 팀도 막대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됐건 간에 울산도 수원FC를 저기 밀어내야만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울산이 수원FC를 밀어내려고 할수록 또 환장할 상황은 안양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파이널 B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걸고 넘어지자면 안양까지도 광주까지도 끌려올 수 있다는 상황인 거. 이 부분들이 파이널 B는 절대 예측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총정리 파이널 B는 4경기 결승전이다. 지면 죽는다. 각자의 이유로. 자, 울산 승강풀옵 찍으면 죽는다. 말이 많다. 어쨌건 살아남아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공격진이 중요한 K리그에서 전북은 그래도 티아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폭풍 쇼핑을 해서 선수들을 보강했잖아요. 울산도 그러지도 않아. 뭐 말컹을 데려왔는데 말컹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니까 안 나오겠죠. 어쨌건 살아남아야 됩니다. 승강풀 찍으면 죽는다. 그리고 수원 FC 살아남을 거다. 살아남아야 한다. 극복하고 싶다로 정리. 제주 SKFC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남았다. 근데 아직 벼랑 근처다. 위험하다. 자, 대구 벼랑에 손가락만 걸려 있다가 상반신은 올라왔다. 근데 팔에 힘이 점점 빠진다. 근데 이 상황에 번외로 안양 살아남아야 하는데 왠지 땅이 미끌거린다. 광주 감독부터 우린 정신 안 차리면 K리그2 간다. 안양은 최대한 살아남으려고 하고 최근에 안 좋았지만 어찌됐건 간에 파이널 B에서는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 네 팀은 이 남은 경기가 결승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결승에 나머지 두 팀도 중요한 위치로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K리그1 우승이 결정된 파이널 라운드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거. 자, ACL은 누가 갈 것인가? 서울이 정신 차리고 출발해도 힘들겠지만 가겠는가? 요 부분. 그리고 강등권은 자, 이제 한 경기 지면 죽는 거다. 연패하면 그냥 다이다. 모든 경기를 총력전으로 가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올해 K리그 1, 2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경기에 순위가 이렇게 뒤집히고 뒤바뀌고, 특히 K리그 1은 막 끝날 것 같다가 안 끝나고 올라오고, 끝날 것 같다가 갑자기 순위가 뒤바뀌고, 우승도 똑같았잖아요. 전북이 조기 우승을 하긴 했지만 전북이 그 이전부터 원래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김천이 따라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고, 올해가 유독 승점차가 굉장히 좋고 정말 누구든 떨어질 수 있고 누구든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네베 스포츠 주간 K리그는 K리그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흐름을 끝까지 따라잡고 여러분들과 재밌게 K리그 얘기를 떠들어보는 그런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K리그 1, 2를 사랑하시는 모든 팬들이 저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놀길 바라고요. 그래야 K리그 경기를 라이브로 중계하면서 같이 K리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K리그 스네베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